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잡곡밥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 정말 나한테도 좋을까? 우리 집 식탁에도 잡곡밥을 올려야 할까? 오늘은 바로 이런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다녀가신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 김 선생님은 TV에서 잡곡밥이 좋다는 말을 듣고 바로 시장에 가셨어요. 16곡, 20곡 잡곡밥이 좋다니까 제일 많이 들어간 걸로 주세요. 그런데 한 달 후, 김 선생님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며 병원을 찾으셨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 선생님처럼 선의로 시작한 건강관리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잡곡이 많이 들어갈수록 더 건강하다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5곡, 8곡, 16곡, 20곡, 25곡 잡곡밥을 분석한 결과 곡물 종류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영양 성분이 감소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잡곡밥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내 몸에 맞는 잡곡을 선택하는 비법을 배우실 수 있어요. 잡곡밥보다 더 간단하고 효과적인 건강 밥상 만드는 법을 알게 됩니다. 60대 이후 꼭 피해야 할 위험한 잡곡 3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 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젊었을 때와 달리 영양소 흡수율도 달라집니다. 복용하는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도 있어요. 개인차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크답니다.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 중 78%가 잡곡밥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잡곡을 선택해서 먹는 분은 겨우 23%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어요. 즉, 10명 중 8명은 잘못된 방법으로 잡곡밥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65세 박윤기님은 당뇨가 있어서 혈당 관리를 위해 현미와 여러 잡곡을 넣은 밥을 드셨어요. 그런데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나빠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잘못된 잡곡 선택 때문이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피해야 할 특정 성분들을 모르고 계속 섭취하신 거였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올바른 방법을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잡곡밥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바르게만 먹으면 잡곡밥은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이거든요. 다만 내 몸에 맞게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박윤기님은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방법으로 식단을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신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더 건강해지셨어요. 핵심은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잡곡밥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한다는 거죠. 이번 영상에는 20년간 수천 명이 시니어분들을 상담하며 깨달은 소중한 건강 비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정말 필요한 정보들만 엄선해서 준비했어요.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잡곡밥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셨어요?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경험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다면 잠깐만요. 그게 바로 잡곡밥이 함정일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잡곡밥 한 그릇 300g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18g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권장 식이섬유 섭취량을 아시나요? 성인 남성은 25g, 성인 여성은 20g입니다. 잠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잡곡밥 한 그릇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우는 거예요. 하루 세 끼를 모두 잡곡밥으로 드신다면 권장량의 2배에서 3배를 섭취하게 됩니다. 식이섬유는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적당량은 좋아요. 하지만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식이섬유가 하는 일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해요. 장 속의 나쁜 물질들을 쓸어서 밖으로 내보내죠. 그런데 너무 열심히 청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까지 함께 쓸어버려요. 비타민, 칼슘, 철분 같은 소중한 영양소들까지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리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소화효소 분비량이 감소했어요. 위장 운동 능력이 약해졌어요. 씹는 힘도 예전 같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잡곡밥을 많이 드시면 위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실제 병원에서 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72세 이영신님입니다. 선생님, 잡곡밥 먹고 나면 배가 너무 아파요. 가스도 많이 차고요. 검사해보니 과도한 식이섬유 때문에 장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잡곡의 비율을 줄이고 백미를 더 넣어드리니 2주 만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김세훈님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철분 부족이라고 나왔는데 고기도 많이 먹는데 왜 그럴까요? 알고 보니 하루 세 끼 모두 20곡 잡곡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과도한 식이섬유가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잡곡밥을 분석했어요. 오곡밥은 영양소 함량이 우수했습니다. 팔곡밥도 여전히 좋은 영양가를 보였어요. 그런데 16곡밥부터는 영양소 함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곡밥은 영양소 함량이 현저히 낮았고요. 25곡밥은 오히려 영양가가 부족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곡물 종류가 많아질수록 각각의 비율이 줄어들어서 정작 좋은 영양소들이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많으면 좋다는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깐, 그럼 잡곡밥을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핵심은 적당량과 올바른 선택입니다. 황금 비율을 공개해 드릴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잡곡 3, 백미 7의 비율로 드세요. 적응되신 분은 잡곡 4, 백미 6으로 늘리시고요. 소화가 잘 되시는 분은 잡곡 5, 백미 5까지 가능합니다. 잡곡 가지수는요? 3에서 5가지가 최적입니다. 10가지 이상은 절대 피하세요. 처음엔 2에서 3가지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90% 이상이 올바른 방법으로 잡곡밥을 드신 후 건강이 개선되셨어요. 핵심은 내 몸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잡곡 비율을 줄이세요. 가스가 많이 차면 잡곡 종류를 줄이시고요. 영양 결핍이 의심되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잡곡밥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게 드셔야 해요. 다음에는 특히 시니어분들이 조심해야 할 위험한 잡곡 3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까지 20년간 시니어 영양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어떤 잡곡은 피해야 하나요? 오늘 그 답을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우리 몸의 변화 때문에 조심해야 할 잡곡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위험 잡곡 현미. 현미가 위험하다고요? 놀라셨죠? 현미는 건강식품의 대명사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주의가 필요해요. 현미의 겉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피틴산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치 자석처럼 몸속에 미네랄을 끌어당겨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려요. 칼슘, 철분, 아연. 이런 소중한 영양소들이 현미와 함께 빠져나가는 거죠. 젊었을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충분히 보충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니어분들은 다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7세 정계화님은 당뇨 때문에 현미밥만 6개월간 드셨어요. 혈당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뼈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초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선생님, 칼슘제도 먹었는데 왜 이럴까요? 알고 보니 현미의 피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현미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조리 방법이 있어요. 현미를 하루 이상 충분히 불리세요. 그리고 완전히 익혀서 드시면 피틴산의 독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은 여전히 조심하셔야 해요. 두 번째 위험 잡곡 검은콩. 검은콩 정말 몸에 좋죠.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하지만 두 가지 큰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갑상선 문제입니다. 검은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사포닌이 요오드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갑상선 호르몬 생산이 줄어들어요. 특히 갑상선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미국 건강 전문지에서는 갑상선이 약한 사람이 피해야 할 식품으로 검은콩을 꼽았어요. 제가 상담한 69세 박훈용 님도 검은콩을 좋아하셔서 매일 드셨는데 3개월 후 갑상선 수치가 나빠지셨어요. 검은콩 섭취를 줄이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함정, 여성 호르몬 교란입니다. 검은콩의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요. 적당량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집니다. 특히 유방암이나 자궁 관련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검은콩을 안전하게 드시려면 반드시 하루 이상 충분히 불리세요. 그리고 완전히 익혀서 드시고요. 하루 섭취량은 30g을 넘지 마세요.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세 번째 위험 잡곡 보리. 보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많이들 드세요. 하지만 한의학적으로 보리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시니어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기초 체온이 점점 낮아져요. 신진대사도 느려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차가운 성질의 보리를 많이 드시면 소화 기능이 더욱 약해질 수 있어요. 74세 김우남님의 경우 보리가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보리밥을 드셨어요. 그런데 점점 설사가 잦아지고 복통이 심해지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장이 약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보리 섭취를 줄이니 금세 좋아지셨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보리를 피하세요. 평소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 만성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보리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 현미도 안 되고, 검은콩도 안 되고, 보리도 안 되면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걱정 마세요. 안전하고 좋은 잡곡들이 많이 있어요.
추천 잡곡 베스트 3 소개 나갑니다. 첫 번째 차련미. 일반 현미보다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피틴산 함량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하지만 혈당이 빨리 오를 수 있으니 당뇨 환자는 주의하세요. 두 번째 기장.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도 풍부해요. 특히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 수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글루텐이 없어서 알레르기 걱정도 적어요. 안전한 잡곡밥 만드는 3원칙. 원칙 1. 하나씩 테스트하세요. 새로운 잡곡을 한 번에 여러 개 넣지 마세요. 하나씩 일주일 정도 드셔보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원칙 2.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엔 밥 한 공기에 잡곡 한 스푼 정도만 넣으세요.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원칙 3. 충분히 불리고 익히세요. 모든 잡곡은 하루 이상 불리세요. 그리고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안전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잡곡 섭취를 즉시 중단하세요. 소화기 증상 복부 팽만감이 심해지거나 설사나 변비가 악화되거나 속쓰림이 자주 생기거나 전신 증상 피로감이 심해지거나 어지러움이 자주 생기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들은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아야 진짜 좋은 음식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좋다고 해서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더욱 신중하셔야 해요. 다음에는 내 몸 상태에 따라 어떤 잡곡을 선택해야 하는지 맞춤형 가이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실용적인 내용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정말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선생님, 잡곡밥은 너무 복잡해요. 더 간단한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20년간 수천 명이 시니어분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잡곡밥보다 10배는 쉬우면서도 영양 효과는 더 뛰어난 방법입니다. 바로 컬러 영양법입니다. 흰쌀밥에 단 한 스푼이 천연 재료만 넣으면 보약이 따로 없어요. 복잡한 잡곡 배합도 필요 없고 오랜 시간 불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밥 짓기 전에 한 스푼만 넣으면 끝. 이 방법을 처음 개발한 건 75세 김명화 어르신 때문이었어요. 어르신은 잡곡밥을 먹고 싶어 하셨지만 소화가 너무 안 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바로 이 컬러 영양법이었어요. 3개월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게 이렇게 몸에 좋을 줄 몰랐어요. 첫 번째로 소개할 건 강황밥입니다. 강황 들어보셨죠? 카레의 그 노란색 성분이에요.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밥 짓기 전에 강황 가루 한 스푼만 넣으면 끝. 강황 속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잡아줘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실제로 71세 정현웅님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셨어요. 강황밥을 6개월간 드신 후 무릎이 많이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다만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두 번째는 자색 양배추밥입니다. 자색 양배추를 믹서에 갈아서 우린 물로 밥을 지으면 돼요. 아름다운 연보라색 밥이 완성됩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 정말 좋아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혈압도 낮춰줘요. 항산화 효과는 블루베리보다도 뛰어나답니다. 74세 안수영 어르신은 시력이 많이 나빠지셔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자색 양배추밥을 꾸준히 드신 후 글자가 더 선명하게 보여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변비도 좋아지셨어요. 양배추의 식이섬유 덕분이죠. 세 번째는 차가버섯밥입니다. 차가버섯은 시베리아의 불로초라고
불리는 신비한 버섯이에요. 만드는 방법은 차가버섯 우린 물로 밥을 지으면 고소한 갈색밥이 완성돼요. 차가버섯의 놀라운 효능은 면역력을 확실히 높여줘요. 항암 효과도 탁월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무엇보다 기력 회복에 정말 좋아요. 68세 최영훈님은 수술 후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차가버섯밥을 3개월간 드신 후 예전 체력이 돌아온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차가버섯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녹차밥입니다. 진한 녹차를 우려낸 물로 밥을 지으면 은은한 초록색 밥이 돼요. 녹차 향이 은은하게 나서 정말 맛있어요. 녹차는 카테킨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집중력도 높여주고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주의사항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잠들기 전에는 피하세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비트밥입니다. 비트를 삶아서 우린 물로 밥을 지으면 예쁜 분홍색 밥이 완성돼요. 비트는 질산염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춰줘요. 지구력도 향상시켜주고 간 건강에도 좋아요.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컬러 영양법의 5가지 장점. 장점 1. 간단해요. 잡곡을 불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스푼 넣으면 끝. 장점 2. 소화 부담 없어요. 흰쌀밥이 베이스니까 소화가 잘 돼요. 장점 3. 영양 만점이에요. 각 컬러마다 특별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장점 4. 보기에 좋아요. 예쁜 색깔 덕분에 식욕도 돋우고 기분도 좋아져요. 장점 5. 경제적이에요. 비싼 잡곡 대신 저렴한 재료로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만들 때 주의사항은 첫 번째 적당량을 지키세요. 한 스푼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쓸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품질 좋은 재료를 선택하세요.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알레르기를 확인하세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그것도 번거로워요. 정말 간단한 걸 원하신다면 현미밥을 추천해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해요. 현미는 반드시 하루 이상 불리세요. 그리고 압력솥으로 충분히 익혀야 해요. 현미밥 한 그릇에는 잡곡밥 10가지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비군, 미네랄, 식이섬유, 식물 영양소까지 골고루 들어있거든요. 복잡한 잡곡 대신 현미 하나로 충분히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이렇게 현미밥과 자연에 가까운 채소와 과일을 먹는 식사를 통곡 자연 식물식이라고 해요. 이 식사법은 모든 병을 예방해주고 치료에도 도움을 줍니다. 암 예방과 치료에도 통곡 자연 식물식이 매우 중요해요. 73세 최희수님은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 여러 개 드셨는데 현미밥 중심의 통곡 자연 식물식을 1년간 실천하신 후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당뇨 수치도 많이 개선되셨어요. 음식이 진짜 약이구나 라고 깨달으셨다고 해요. 기억하세요. 복잡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단순한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컬러 영양법이나 현미밥 중 여러분에게 더 맞는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이제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강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잡곡밥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20년간 수천 명이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음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강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이었습니다. 한 공군 조종사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시한부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절망하고 포기했을 텐데요. 이 조종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마지막 3개월을 결코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을 때가 가장 열정적이었다는 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연장 근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시한부 환자를 어떻게 받겠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했어요. 결국 대통령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그가 해군 장교로 복무하는데 동의했어요. 그는 군대로 돌아가서 예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근무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놀라워했지만 그는 더욱 임무에 매진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무사했어요. 오히려 암이 점차 줄어들어서 결국 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분이 바로 1968년 월남전 때 상륙 전단을 지휘하고 무적함대로 세계의 용맹을 떨친 미해군 제7함대 사령관 로젠버그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환자가 말기암을 진단받고 시한부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정확히 3개월 만에 사망했어요. 그런데 부검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암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오진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환자는 암이 아니라 암으로 죽을 거라는 자기 확신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결과였습니다.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20년간 영양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똑같은 식단을 드셔도 어떤 분은 금세 건강해지시고 어떤 분은 별로 나아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음의 힘이었습니다.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빨리 건강해지셨어요. 반대로 불평하고 걱정하면서 드시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효과가 반감되더라고요. 음식이 약이 되려면 마음이 먼저 약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제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78세 문점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정말 고생하셨어요. 제가 현미밥을 권해드렸는데 처음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르신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이 밥 한 술 한 술이 모두 고마워요.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6개월 후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1년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음식을 약으로 먹으니까 정말 약이 되네요. 매 끼니가 감사해요. 같은 음식이었지만 마음이 바뀌니까 몸도 따라서 바뀐 거죠. 반대로 스트레스와 걱정은 어떤 좋은 음식도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요. 소화효소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요. 혈관이 수축되어서 영양소 흡수도 떨어져요. 결국 아무리 좋은 잡곡밥을 드셔도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는 거죠. 마음 건강을 위한 3가지 처방전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감사일기 쓰기. 매일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두 번째, 식사 전 감사 인사. 식사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이 음식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단 10초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습관이에요. 세 번째, 웃음과 대화.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하면서 식사하세요. 웃음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건강식품은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잡곡밥을 드실 때도, 컬러밥을 드실 때도, 흰쌀밥을 드실 때도 이 음식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런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드세요. 그러면 어떤 음식이든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보약이 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 끼니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음식이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음식은 몸을 만들지만 마음은 인생을 만듭니다. 20년간 시니어 영양 상담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였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 때 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건강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 감사합니다.